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2023년 새해 1월 2일 저녁 첫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흑묘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검은 토끼가 좀 행운을 줘야 될 텐데 오늘 조금 좀 시장이 시퍼렇게 질린 파란 토끼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KB증권의 민재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815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뭐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한 적이 진짜요? 있죠. 아나운서 세 분 여자분 계시는 그 프로그램 네. 종목 콕톡인가? 네, 콕콕인가? 콕톡. 거기서 그때 했었어요? 네,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 부장님은 섭섭하네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네네.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면식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때 한번 뵀었고 처음 이제 815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죄송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기억을 못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만큼 그랬구나. 임팩트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아침에 민재기 팀장님 방송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시장을 좀 익사이팅하게 잘 읽어주실까 아유.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나도 이 방송 청취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아유, 오늘 같이 좀 오늘 사실 시장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지난 연말에 이틀 동안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설마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빠졌는데 오늘 새해 첫날 시장을 본 소감 한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인사가 작년 연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했는데 그 인사가 무색할 만큼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연초에 이렇게 약하면 뭐 우리 작년 연말에 다들 이제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원래 상반기에 살짝 쉬었다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려고 네. 이러는 건지 어쨌든 주식 투자자분들 연말에도 안 좋았는데 1년 내내 작년은 사실 안 좋았죠. 그쵸. 근데 원래 연초부터 이렇게 첫날부터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특히나 오늘은 약간 사탕 뺏기? 아침에 줬다 뺏는 거. 네. 코스닥이 1% 이상이 오르다가 맞아요. 빠져버리니까 더욱더 아마 맞아요. 데미지가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815 가족분들 그냥 좀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오늘 하루 저희 두 사람과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뭐 오늘은 뭐 전략을 드리기가 진짜 그러니까요. 민망할 정도로다가 네네네. 요새 좀 저도 보면 이제 저도 강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많이 있는데 제 손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이제 주식 이제 놔야 될 때가 아니냐. 피곤해서 못 해먹겠다. 네, 그쵸. 아예 팔고 떠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고객분이 떠나긴다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지인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더 늘어나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분들 못 떠나가게 제가 잡고 있는데 잘 잡은 걸까요? 뭐 남들이 떠날 때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실감을 하는 게 제가 이 KB증권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 고객들은 사실 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네. 거를 받아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뭘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그 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팀원분들한테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앱 자체를 닫아버리고 지워버리는 분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받기는 받는데 이게 안 날아가는 거죠. 그 정상적으로 그 정보가 그만큼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좀 재미없다 보니까 아예 앱 자체를 지우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많이 느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부장님의 고객분들은 오히려 이때를 잘 전화위복으로 만드시지 않을까. 네. 덮어두면은 제가 볼 땐 덮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손님 중에서 최근에 수익률이 제일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할아버지인데 네. 이제 다리 무릎 수술하셔서 집에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제가 전화해서 살까 이거 사사사사사사 할까 팔아 이러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오늘 조금 올랐어요. 얼른 팔아. 그다음에 이거 오늘 좀 빠져니까 얼른 사.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12월 달에는 네.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좀 보니까. 짧게 그러면 매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게. 그렇게 네.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냥 제가 팀장님한테도 올해 어떻게 전략적인 부분 한번 여쭤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사실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뭐 수급도 그렇고 경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난망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볼 땐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좀 이슈 플레이라든지 뭐 이벤트 플레이도 네, 많이 네, 네, 있겠지만 수급이 오락가락하니까 네, 네.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뭐 짧은 게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겠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겠고, 네. 뭐 한 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수익이 나면 챙겼다가 다시 좀 이격이 줄어들면 네.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이것 좀 챙기고 다른 것도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좀 이동했다가 다시 오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올해는 좀 전략보단 전술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확실히 좀 전술적이어야 되겠다. 트레이딩을 올해는. 어쨌든 좀 해야 되네, 그죠? 가만히 들고 있기보다는. 정말 작년에 가만히 들고 계셨던 분들 완전히 지금 결과가 네,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뭐 잘못 옮겨 다녀도 결과가 안 좋았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손님 중에서 전략 제일 잘못 짜신 분이 한 달 전인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화장품 파신 분 있었어요. 화장품 팔아서 2차 전지에다 실어야 되겠다고. 완전히 엇박자 타셨네. 그러니까 진짜. 2차 전지가 원래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쵸. 그렇게 더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진짜 바닥인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거 그 바닥 찍고 80% 올랐거든요. 그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를 꺾고 참다가 악수 두는 거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년에는 좀 피해됐겠지만 올해도 또 역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약간 기술적인 대응과 전술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올해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대응 전략을 좀 주신다면? 일단 저는 사실 뭐 부장님처럼 아직도 아직 그 정도까지의 제가 이제 능력은 없어서 긴 관점으로 제가 전략을 세우기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연초에 대한 전략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면 자료를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오늘 것까지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엑셀로 지금 해서 PPT로 못 옮겨가지고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연말 마지막 주부터 금융투자가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고 28일이 우리 지난해 배당락이었죠. 네, 배당락 이후로 지금 포지션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 원인이죠. 이 금융투자가 증권사 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참 아무튼 그래서 들어온 물량들을 얼추 보면 한 2조 넘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1조고 여기 9천억이고 얼추 한 3조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3조 팔아야 된다고. 네, 3조가 그대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제가 이제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그럼 1조 2천억 1조 3천억 아직까지도 나가야 되는 물량들이 꽤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좀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한 2천억 정도 금융투자에서 장중에 코스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한 2,600억 2,600억인가요? 네, 그러면 한 5, 6일 정도 그렇게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뭐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2천억 나올지 1천억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초 뭐 길어지면 중반까지는 이 금융 투자의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게 금융 투자가 이렇게 팔 때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받아줬으면 다행인데 크게 팔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크게 팔지 않는데 금융 투자가 파는 거를 뭐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큰 폭으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연초에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연초부터 급하게 막 이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요 한두 주는 좀 지켜보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배당 관련 매수가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고스란히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출렁거림이 심해지고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 팀장님은 이번 주까지 하락을 좀 지켜보면서 서서히 좀 그 물량이 소진되는 걸 확인하고 좀 저점에 매수? 그렇죠. 저는 사실 조금 남들과 다른 길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부터도 좀 그랬어요. 저는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음악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머리 기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락커였었어요? 네, 밴드를 좋아해가지고 대학가요제도 MBC 대학가요제도 출전했다가 땡 떨어지고 군대 잡혀가고 기타요? 기타를 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을 텐데 지금도 실력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오히려 남들이 다들 상저하고라고 하시니까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조금 상반기에 오히려 반짝하는 또 좋은 기회도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런 하락장에도 뭐 랠리는 계속 있으니까 또 섹터 랠리가 계속 있으니까 사실 뭐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 건설 기계 섹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은 꼭 이제 뭐 하나만 이빠진 않습니다만은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 팀장님 말씀대로 이번 주는 기관 물량이 소진되는 거를 좀 확인해 가시면서 좀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외국인은 좀 관망하고 있죠. 사실 근데 외국인이 팔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빠졌어 한다라면은 사주는 사람이 없고 사주는 사람이 비싸게 안 사주니까 밑으로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지금 16조 대 중반까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약하고, 또 오늘 그런 뉴스도 최근에 있잖아요. KB도 그렇던데 증권사별로 신용 담보 부족 나는 부분들이 원상복귀 오늘부터 돼가지고 기관이 이참에 완전히 개미들 싹 쓸어버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신용 반대 매매도 바로 이제 다 나가는 그 기준선이 뭐 130에서 140으로 복구된 회사가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 KB도 있던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저는 미래에셋증권밖에 그러니까 KB 미래 또 뭐 있어 키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상 복구되니까 반대 매매 나가는 물량들에 대한 우려가. 그게 하필이면 12월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연말에 2주 동안 휴가였습니다. 보셨네요. 그러니까 연중에 저는 휴가를 안 쓰고 연말에 이제 몰아서 쓰는 편이라서 2주 동안 휴가여서 저도 우리 회사에서 공지가 나갔는지를 확인은 못했는데, 미래에셋증권 공지 관련해서 막 텔레그램이 돌길래 체크하다 보니까 12월 23일 날 거래일을 4일 앞두고 그걸 공지를 해가지고. 야, 그때 그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분들은 1월 2일 날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꽤 짤이 많이 돌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잠깐만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제 코스닥 검은색 그래프가 코스닥 지수고 세로 막대 그래프가 신용 잔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지금 670인가요? 코스닥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671이네요. 671인가요? 작년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낮았던 때가 10월 달 여기 2100대 중반 갔을 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10월 11일 아마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틀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수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신용 잔고가 지금 보시면 7조 7천억 정도로 제가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7조 7천억인데 그때보다 지금 살짝 한 조금 높은 수준이죠. 레벨이 그때보다도. 그죠? 그래서 전저점을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물량이 뭐 그렇게 뭐 3천억 정도 더 높아졌으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데 전저점을 깨면 신용이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금융 투자에 이어서 이 신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번 또 출렁임이 올 가능성, 이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그죠? 혹시나 여기에서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나오면 패닉셀로 신용 때문에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금에 좀 약간 공격적인 이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연초에는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방금 신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잔고가 저렇게 줄어든 거 보면은 더 빠져도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점점 줄어가지고. 더 이제 줄어들어 버리면,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5월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용 잔고가 제 기억으로는 한 4조 7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뒤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점점점 이래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가족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좀 잘 넘기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용 잔고 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죠. 제가 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거의 잔고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어요. 제가 보니까 간당하다는, 신규 투입이 안 되면은 견딜 수 없을 지경으로 현금을 신규로 안 넣으면 담보 부족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잔고 자체도 원금 대비 거의 한 3토막, 4토막, 5토막까지 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이제는 뭐 정말 하늘에 맡겨야 되는 상황까지 오신 분들이 많고, 털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왜냐면 계속 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고, 또 지금 타사 보니까 KB도 그렇던가 어디도 근데 외국 주식 가지고 담보를 하는 거는 그 담보 비율 150으로 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외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저희 그럼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막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오늘 자동차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뭐 일편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네네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전기차 쪽에 있는 기업들 올해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망대로 영 전기차는 시원치 않을 것 같은가요?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오늘 첫날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네 뭐 전기차 쪽이네라고 하는 흐름이 약간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물론 LG 에너지솔루션 SDI가 올라갔다가 윗꼬리 쭉 달면서 뭐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네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6% 정도대 뭐 이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12월 달에 많이 빠졌던 섹터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 가대로 그쵸, 그쵸. 네,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맞습니다. 나타났던 것 같고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이제 가처분 소득이 저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4월 달에 8.15 제가 아침 방송을 그때부터 네.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제가 차를 지금 사무실에 세워놓고 네. 지하철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게 뭐 물론 꼭 가처분 소득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아니지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제가 본사에 여의도에 있다가 바빠서 길 막히니까 네, 그런 차 거 아니에요? 막힐까봐. 네, 사실 그쵸. 차 막힐까봐 이 올림픽대로 막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도 당연히 크고 기름값이 한때는 되게 높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고 오늘부터 또 기름값도 어제부터 올랐다. 유류세 다시 인상하는 네, 바람에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가 테슬라 전기차도 당연히 자동차잖아요. 고가 소비재.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요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수요 확인이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멈추고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제 경기 침체만 안 오면 좀 서서히 이제 좀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고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이제 다시 주머니가 조금 이제 이렇게 집행이 할 수 있으면 뭐 확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주의를 봐도 신차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그쵸. 좀 늦추거나 제 지인 중에 이제 중고차 이렇게 대표분이 계신데 신차 신청했는 게 요즘은 빨리 막 오히려 물량이 들어오니까 너무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신차 신청한 게 중고차 안 들어오니까 그쵸. 답답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신차를 되게 빨리 준대요. 그래요?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빨리 해요. 나와요? 네, 빨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차 되게 느리게 나온다고 맨날 나오는데 근데 기다리는데? 그게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취소 여기저기 물량도. 걸어 놓으셨던 분들이 아. 중복으로 걸어 놓으셨던 분들이 취소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조금씩 물량이 그럼 나오는 그동안 대기 수요도 허수가 좀 있었네요? 허수가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너무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놨는데 그 부분들이 좀 허수라는 게 약간씩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고 내연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라서 약간 우리 소비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하나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 네네.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을 주유할 때 드는 비용이랑 전기차를 충전할 때 드는 비용이랑 역전이 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전기차 가이던스가 원래 침투율이나 보급률이 좀 높았는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야 이거 내연기관 대비해서 별로 메리트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를 만약에 줄이게 될 경우에 별로 안 하게 되면 생각했던 가이던스는 높은데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면 그 부분도 하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그래서 무조건 낙관적으로 전기차는 무조건 될 거야라는 게보다 앞으로 체크를 하나씩 좀 이 소비 여력이 회복이 되는지부터 해서 수요가 회복되는지 네.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인가요? 어쨌든 1월 초에 이제 테슬라 그 인도 물량 그런 부분도 네.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향후 과거보다는 연초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보니까 뭐 400불에서 지금 110 뭐 엄청 이러던데요?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 제가 뭐 그거만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요것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반갑다 2023년 테슬라를 중국에서 또 신규 할인 뭐 한다고. 맞아요. 네. 할인해주고 테슬라 네. 금융을 통해서 뭐 3.5% 정도 금리로만 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가 이런 거 안 하던 회사잖아요. 잘 나가니까. 맨날 가격 올렸었잖아요. 우리는 테슬라인데 우리가 왜 그렇죠.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명품이라든지 잘 아시잖아요. 이거 명품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가격이 안 빠지고 항상 올라가니까.
테슬라도 약간 그러한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자동차로 취급이 되면서 그리고 올해는 전기차 브랜드가 작년에는 한 50개 정도 미만이었다면 올해는 150개, 160개로 전기차 브랜드가 늘어난대요. 맞아요. 거기에서 테슬라가 과거처럼 잘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쟁에서 치킨 게임에서 약간 주춤하게 된다면 뭐 또 한번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 저는 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죠, 그죠? 그쵸. 뭐 여기에 조금 수요가 탄탄한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래도 테슬라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주춤했다가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산다. 확 살아나는 게 이제 이 수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줄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뭐 EV, EBITDA 보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으니까 패스한다면 요거 보니까 테슬라의 PBR 그냥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예. 2018년도, 19년도에 상승 초입에는 밴드 바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급등을 2, 3년 동안 했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PBR 밴드 거의 바닥권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요만 제대로 좀 살아나주고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은 탄력성, 수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100 정도 수준의 여기는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 이번에도 $108까지 갔다가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회복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님들 좀 힘드신 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는 일단 저도 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가라는 게 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 더 그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테슬라 초기 때 뭐 엄청난 빚더미였었잖아요. 그래서 와, 저 회사 안 망하면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 회사는 나중에 안 망하더라도 어느 회사론가 좀 흡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만 이제 방송에서 했을 때는 뭐 미쳤다고 말소리 많이 엄청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면을 봤었냐면 그 당시에는 테슬라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전기차 메이커로는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살 게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그걸 타지만 결국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라인업 구축하고 물량 쏟아내기 시작하면 밀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차가 뭐 엄청나게 예쁘거나 뭐 엄청나게 기능이 좋거나 사실 이루어지는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마감은 엄청 마감재도 안 좋고. 그 당시에 뭐 비 줄줄 샌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고 뭐 안에 열고 들어가면 휑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그랬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자존감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부장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테슬라 차량이 주차해 있거나 지나갈 때는 꼭 쳐다보면서 구경하는 그때. 그러니까 뭐 그냥 완성차로 따지면 람보르기 탄 느낌? 그죠? 왠지 시대에 되게 앞서 나가는 분들인 것 같고. 맞아요. 얼리 어댑터 뭐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테슬라가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뺏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은 벤츠 타던 사람은 벤츠 전기차 탄다. BMW 타던 사람은 BMW 전기차 탄다. 그래서 결국은 공격적인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다. 그런 생각에서 그 성장폭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부의 그냥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더 테슬라에 집중을 할지, 뭐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뭔가 좀 다른 사업으로 막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에 돈 제일 많이 자산 줄어든 사람 1등이 머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여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또 PBR 하단까지 와 있으니 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기다려볼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중국 공장 지금 계속 가동 중단하고 춘절에도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인도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그 부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국은 또 올해부터 보조금이 보조금을 없어요. 없애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보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기차 네. 보조금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 가격 제한이 네네네네. 뭐 얼마짜리는 얼마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제가 봐도 네. 전기차는 보조금이 메리트였었잖아요. 차값이 좀 비싸니까 네, 일단은. 차값이 비싸니까 보조금이 메리트였었는데 보조금도 안 주는데 완성차보다는 비싸. 근데 비싼데 그 전기차와 기름 넣는 거에도 차이. 근데 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차를 7천만 원 주고 샀으면 2천만 원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 2천만 원이라는 갭을 줄어들려면 전기료에서 뽑아야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되는데, 네. 거기서 그 갭을 줄이는데 자꾸, 10년이 걸린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10년이면 차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메리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전기차의 그 확장성은 당연히 이제 넓은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2,000세대거든요. 전기차 주차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하기 6개 있어요. 아, 6개. 네, 너무 조금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절반은 돼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봐보면 마트 같은 데 가도 이마트 같은 데 가도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몇 개 없더 10개 안 넘더라고요. 제가 가는 데는. 네. 거기 작아서 그런 작은 데는 아닌데 근데 얼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경쟁이 심하잖아요. 충전하려면. 그래서 외국에 불편한 같은 거죠, 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통째로 갈아 끼는 거. 네. 네, 그것도 배터리 교환. 네네네. 네. 그것도 이제 중국인가 하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좀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수소차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또 요새 그쪽도 좀 약간 시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차는 뭐 분명히 지금보다는 대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팔다 10대 파는 거 하고 10대 팔다가 15대 파는 거는 그치. 성장률 자체가 엄청 성장률 다르잖아요. 꺾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기차랑 2차 전지 업종을 시장에서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말씀 나누다 보니까 현대차도 오늘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그쵸. 오른 거잖아요. 네네. 상업용차, 뭐 리스차한테도 보조금을 준다 이러니까 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또 미국에서도 그 IRA법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개정안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도 꼭 뭐 미국이랑 FTA 한 그렇죠. 데서만 해야 돼서가 네. 그 비율 하나하나 좀 다르게 또 적용을 한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가 이 지역이면 2차 전지도 안 좋게 보시나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계속 보면 그래도 2차 전지가 좋다고 계속 리포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네요. 저는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우리 이거 엄청난 언더라고요.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파크원, 여의도에 파크원 아시죠? 더 네. 현대서울 있는 네, 네.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입주가 돼 있거든요. 아. 저희 본부가 거기에 아. 저희 본부만 파크원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달에 무슨 이야기 해드렸냐면 미리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원분들이 저 주식을 이제 팔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도래를 하니까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그 자금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규모가 큰데 예, 어쨌든 요거 한번 보실까요?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요거는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1월 27일 날 우리 사주 오버행 작년 1월 27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네. 오버행 물량이 한 800만 주 정도 되고 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파시지 않을까 뭐 파실지 안 파실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팔고 혹시 싶을 것 같은데. 네,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3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출을 이제 풀로 그리고 남들은 안 받는 것까지 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직원분들이.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은 뭐 억대 매덕 이렇게 버신 분들도 직원분들 그렇죠. 중에 계시다는 이야기도 또 들리고 여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워낙 경기 침체호가 안 좋다고 하니까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좀 돼야 되고 그쵸. 작은 물량은 아닌데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뭐 수급이 장세인가 공예 예탁금이 40조 원대로 계속 줄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망을 해준다면 그 우리 사주의 이 500억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없다라면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중하순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지수상에서는 그럼 조금 피해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다행히 주가는 이미 먼저 선조정 받아서 사실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쵸. 연말에 워낙 빠져가지고 그게 그쵸. 우려감이 빠져서 횡보하면서 이제 만약에 물량을 소화해 준다면
지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데미지는 없을 텐데 혹시라도 가격을 빼면서 저 물량을 소화를 해버리게 되면 지수에 데미지가 있을 수 시총이 있네요. 2위 종목이니까 시총이 2위니까. 그 안타까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행보하면서 빠질지 물량을 네. 소화할지 가격 조정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모멘텀 이 수급적 이슈는 어쨌든 뭐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 이슈는 사실은 진짜 외국인이 크게 받아주지 않으면 네. 사실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오른 게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도 기관과 있었죠. 외국인이 계속 네. 포트에 담기 위해서 막 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주가는 올라 있고 게임사들이랑 좀 반대죠. 게임에게 대출 땡기고 말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네, 네. 그거랑 좀 반대이긴 한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렇게 800만 주 가까이 물량이 터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도 지금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을 뭐 그런 것 기사들도 같긴 해요.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네. 왜냐면 그때 가서 물량 받으면 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요 구간이 55만 원대 이제 50만 원대 중반부터 쭉 빠진 거잖아요, 연말에. 네네. 네. 그 우려감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부터 해서 이제 워낙 전기차 수요 네. 불안감 뭐 우려감이 먼저 선반이 되면서 빠졌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승하기 시작한 여기에 전저점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희망하건데 그래도 전저점 여기에서 좀 행보하면서 물량 소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그건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싶습니다. 오버행 이슈 나오면 네. 예전에 요번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고 그 이슈가 있었죠. 지난번에 두산 밥kit도 잘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한번 네. 훅 빠지고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시장이 좋으면 빨리 소화가 되는데 네네. 시장 수급이 없을 때는 그렇죠. 그냥 예. 밀면 미는 대로 밀려버리니까 밀려버리니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네네네. 보유하신 분들은 보시고 사실 저는 LG 화학도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좀 에너지 솔루션 블록딜 네네네. 가능성 좀 있어 보여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우려했었는데 음. 아무튼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그 물량 나오기 전에 팀장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올라오면 약간 좀 일단은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매도하는 있고, 중이에요? 네네. 일단 뭐 연말 12월 달부터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LNF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네, LNF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서 요 회사도 우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회사의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 기준으로 매출의 85%가 테슬라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주춤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네, 뭐 생산 뭐 좀 지연한다, 계속 안 한다, 뭐 네. 늦춘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LNF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오늘 6% 반등을 줬지만 네네. 12월 달에 워낙 낙폭 가대했던 부분도 좀 있었다. 그리고 연말에 테슬라가 반등을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LN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객사를 저는 다변화하는 그런 확인해야 부분들이 된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좀 하려면 너무 테슬라향, LG 맞아요.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너무 많이 좀 비중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지금 뭐 공장 지으려고 하는 네, 부분도 아직 맞습니다.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됐으니까 이 배터리 셀 업체들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하나하나씩 뭐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반등을 준 LNF는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모습이 원래 나타나야 조금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네네.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네. 당연히 그 한 곳이 막혀버리면 돌파구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예. 힘든데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옛날에 LG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내부적으로 양극재 할 것 같다 하면서 뭐 거의 막 한번 망할 것 같다고 옛날에 흔들렸죠. 엄청 빠졌었잖아요, 진짜. 근데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었고. 그때가 오히려 땡큐한 네, 기회였던 그때부터 거죠. 엄청나게 올라오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LNF도 지금 뭐 미국에 그때 진출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기술 네. 유출 때문에 무산이 됐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잘 풀려서 잘 풀리고 네, 미국에 진출해서 다른 업체들이랑 뭐 계약을 맺거나 그럼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사실 있겠네요. 지금 테슬라 지금 중국에서 막힌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늘 다 2차 전지는 다 올랐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올랐죠 오늘. 그러면 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셀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일단 요번에 반등을 좀 활용을 해서 비중을 전략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본다면 그나마 제 개인적으로 근데 같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회사가 SDI였는데, 네. 왜냐면 SDI 네, SDI는 아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뭐 EV EBITDA 20배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네. 해드렸지만 사실 SDI는 10배도 안 되고 이미 싼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 받더라도 수급적 이슈로 오버행 네네. 때문에 빠지더라도 네네. SDI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겠나라는 네네. 기대감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아직까지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게 SDI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SDI는 정말 싸다 실적 네. 좋다 해도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1월 달 이제 배터리 업체들 출하량 봤는데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다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월 대비해서 줄어든 회사는 일본의 파나소닉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SK온, 뭐 비아디, 뭐 그다음에 뭐 CATL 같은 경우도 다 많이 올라왔더라 보니까 네. 삼성 SK온도 늘고 뭐 다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네. SDI도 늘었는데 주가는 항상 아니더라고요. 항상 지금 보니까. 모양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잡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속상한데 이제 그 어쨌든 1월 달 중에 만약에 약간의 수요 확인이라든지 테슬라가 지금 이 $100를 네.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말에 이렇게 대부분 다 빠졌으니까 네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나올 쯤에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 전방 차량 네. 뭐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있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면 뭐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하고 있고 SDI 같은 경우는 이제 BMW 네.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네. BMW 쪽에 이제 물량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네. 재고가 이슈가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목표가 100만 대 팔려고 했다면 뭐 70만 대, 60만 대. 그래서 네. 재고 이슈가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에 이슈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네. BMW는 원래 판매하려고 하는 목표가 예를 들어서 50만 대였다면 거의 50만 대가 다 지금 팔린 걸로 4분기에. 그러면 SDI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배터리 셀을 주로 많이 납품을 하니까 4분기 실적에 재고 이슈가 나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적으로 지금 안 좋은 구간이니까 상대적으로 네. SDI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격은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구간 있잖아요. 네네. 요 구간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이라고 다행히 전제를 좀 잘해드렸는데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지지 체크를 해. 예. 이게 그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하고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네.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가면 저항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네. 이게 시황이나 업황을 보여주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라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좀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 어쨌든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재고 이슈가 좀 없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가 지금부터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네. 할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차별하는 움직임이 이제는 나올 수 있을까 네.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려고요, 저도. 네. 셀 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보면 소재 업체들도 뭐 많이 올랐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셀 업체들이 조금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아요. SDI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아까 오다가 기사를 좀 레포트를 봤는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컨센서스 한 30% 미달한다. 네. 그다음에 뭐 SK온은 뭐 2,300억 적자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SDI에 대해서는 계속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들 좀 네네네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 팀장님 말씀대로 SDI가 좀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재고 조정 관련된 회사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테슬라랑 폭스바겐입니다. 네네. 그쪽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재고가 많고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네.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LNF고 네, 맞습니다. LG화학도 그쪽으로 좀 대응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죠. 실적 부진 우려감이 있는 거고 SDI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기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조금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그죠? 전체 시장도 중요하고 테슬라도 주가를 좀 잡아줘야 될 거고 네. 그런 부분만 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은 SDI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희망? 네, 항상 희망 뭐 정도. 주도주는 한 번에 네.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장비주가 올해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장비주요. 네, 지금 투자 발표는 다 되어 있으니까 네. 올해 좀 발주들이 이제 들어간 거 이제 납품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근데 장비주도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장비주는 제가 최근에 잘 안 봐가지고 네. 장비주도 같이 다 빠졌나요 그러면? 네,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이쪽은 그래도 올해 실적이 조금
기대치만 그동안 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찍히는 시점이니까 올해는 그래서 이쪽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소재주들도 양극재 위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대주전자도 뭐 또 투자한다 뭐 발표도 나오고 했습니다. 네. 응급재 쪽들도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오늘 다 대부분 반등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난달부터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은 추세가 다 꺾였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추세를 살리는데 시간이 진짜 꽤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격들은 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뭐 말씀하신- 오히려 부담이 많이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반등하고 좀 시장에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고 네. 지수 좀 살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면은 2차 전지 쪽이 움직여주면은 지수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다들 지금 뭐 내년에 올해죠. 올해 전기차 안 좋다 막 음. 이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안 살아나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SDI하고 함께 소재주 중에 하나만 제가 이제 네네. 모니터링 해볼 만한 네.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잘 갔었잖아요. 아 그쵸. 네, 10월,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잘 가다가 지금 에코프로도 보니까 여기 이제 200일선 부근까지 좀 네, 내려와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가격적인 뭐 부담 사실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라서 네. 디스카운트를 좀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싼 주식도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서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원래 에코프로에서 개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이제 자회사 자회사 하나가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맞죠? 이게 전구체 하는 회사 상장되는 네. 네. 거기에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온 것 같더라고요. 네, IPO 네. 물량을 받아온데 어. 그쪽에 이제 그 뭐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꽤 그래도 전구체를 우리가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시장이 너무 망가지지만 않으면 꽤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네.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고 공모가가 비싸지면 특히나 우리가 물량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네.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뭐 그래도 좀 2차 전지에서 조금 네. 플러스 알파로 볼만한 종목이 에코프로 정도가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코프로는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워낙 출중하니까 네네네. 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쪽은 확실히 좀 거기도, 좋게 네, 보거든요. 네, 네. 재활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전기차 초창기에 많이 나갔던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다 바꿔야 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재활용해야 네네. 되니까 그 재활용 관련 회사를 보면 뭐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화학이나 뭐 이런 쪽들 다 그런 네네네네. 쪽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재활용 쪽들은 왜냐하면 원재료가 무궁무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자회사들 다 워낙 그런 쪽으로 다 있기 잘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네네. 중에 하나인데 예,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 7월달 상장이니까 뭐 상장 가까이 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이렇게 주가 빠져 있을 때 좀 원래 뭔가 모멘텀이 있을 만한 네. 것을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네. 찾으신다면 한번 스터디를 네.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지금 않을까. 얼마죠? 종가가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주가가 11만 11만 원입니다. 네. 11만 원? 15만 원 갔다가 지금 11만 원 이제 와 에코프로 있죠. 같은 경우도 네. 10만 원 정도가 타이트하게 아주 바닥선이라고 보여지는 네네. 가격대인데 그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한번 또 시장이 좀 안정 찾아주면 바닥을 좀 다져주지 않을까 네. 한번 해보고 오늘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게 저는 이쪽인 것 같은데 그 리튬 시장에서 쪽? 하이드로 리튬하고 사실 이게 네. 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뭐 개별 종목이라서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올랐고 작년도에 1500%가 올랐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안 좋은 기사들이 네. 연말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2차 전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를 보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작년도에 여기 상한가 갔던 구간이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산화 리튬을 드디어 양산을 시작했다는 네, 기사가 네.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네, 네. 근데 이건 자기 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저게 초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오니까 중국에서 뭐 네,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다들 가지고 네. 오니까 수산화 리튬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괜찮은 물건이라면 하이드로 리튬 공장 앞에 가서 밤새워서 줄을 서겠죠. 그래서 네. 진짜 그게 맞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어떤 양극재 회사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에코프로 BM이 될지 네, LNF가 네, 될지 포스코 케미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신뢰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이 네. 아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2차전지 내에서도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다음 해에는 좀 재미없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어쨌든 또 2차전지 내에서 좀 새로운 색다른 것들을 좀 찾으신다면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게 나와야 저는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거 뭐 무자본 뭐 M&A 뭐 이슈 이슈 엄청 많이 많거든요. 있었죠. 실체도 맞습니다. 없고 진짜 이게 포스코 홀딩스도 못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진짜 양극재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한테 그 부분 납품하는 계약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나오면 좀 스터디가 또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리튬 분야가 아닌가. 사실 예. 저런 주식들은 정말 공장 찾아가 보고 회사 네, 내에서 특히 네. 알아보고 투자하셔야죠. 네, 그렇죠. 리튬이 뭐 하이드로리튬, 금양, 어반리튬 이렇게 한 3개 맞아요, 정도가 맞아요. 네, 시세가 네. 좀 많이 났었죠. 미래나노텍 뭐 그 네, 정도?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산리튬 가지고서 이제 수산화리튬 이제 만드는 건데 중국에서는 탄산리튬 가격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빠지고 있죠. 네, 아. 근데도 뭐 하이드로리튬 가격은 안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면서 버티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연말에 2주 동안 이제 쉬면서 이렇게 조금 워낙 이거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이게 소재 가공 정말 쪽이라서 찾아보기 전에 네, 리포트도 사실 없고 리서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어쨌든 정제 정년은 중국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황산이 나오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단순 가공, 인가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진이 그렇게 별로 많이 크게 나진 않는데요. 네네. 근데 중국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이 정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네네.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막 나오는 네네. 이 부분들은 미국에 있는 알버마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 영업이익률이 40%, 50%가 그쵸. 나오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면 조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데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자기들 말이 아니라 어떤 양극재 회사로 팔리는지가 진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커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소용지어서 예, 리튬 관련해서는 제대로 나온 포스코 홀딩스만 있지 사실은 그 외에는 잘 네, 없으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자회사로 이제 리튬 네네 그런 회사 부분도 하니까. 네. 네. 원래 맞습니다. 네, 요 뉴스가 상반기에 연초에 뭐 양극재 회사 양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뭐 1분기 안에 양극재 회사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지 판매 뭐 계약이 맺는지 그런 부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들은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진짜 앨범을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리튬 쪽들 다 뛰어서 제일 처음에 금양 가길래 뭐지? 그랬는데 그쵸.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테마주들은 초기에 잡으면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중간에는 정말 확신 없이 잡기는 조금 아, 근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선수들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1500%가 연말 기준으로 올랐지만 연중 내내 안 좋은 기사들이 워낙 그 회사들 관련해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들은 저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뭐 그렇죠. 관계자 아니면 네, 그죠? 그 맞습니다. 15배를 다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진짜 또 네. 그런 거 보면 예전에 더블아이라고 주식이 있었는데 아, 그게 예, 이제 더블. 어반리튬으로 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 회사가 이제 리튬 플러스. 전 예전에 리튬 플러스 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비상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거기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랑 하여튼 이전 다툼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머리 아파서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와 그렇게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원래 더블아이는 저는 펭수 때문에 보고 있었던 아, 예, 그 주식이었었는데 캐릭터 뭐 예. 네, 엄한 걸로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M&A 이슈 중소형주단에서는 네.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작용을 많이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그런 테마주,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공부 많이 해놓으시면은 작년처럼 그런 작은 종목들한테서도 좀 시세가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네. 그렇다고 그게 또 다 수익으로만 또 연결되지 그렇죠. 않으니까 뭐 알 수 없죠. 진짜 공부 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장님이 이제 어반리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이것도 그냥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반리튬으로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네. 그 어반이 저는 사실 영어가 좀 부족해서 찾아보면 이게 도시의 뭐 도해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도시 광산 관련된 테마가 예전에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우 있었죠. 네, 우리 네. IT 맞아요. 이거 쓰다가 버리면 여기 안에서 막 편해가지고 이거 재활용할 수 있다 도시 광산. 그래서 어반리튬이
이게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보면 이게 도시 강상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나. 원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별로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사명을 변경한 거로 봤을 때 폐배터리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리튬을 분리해낼 수 있고 뭐 수산의 리튬, 탄산 리튬을 빼낼 수 있으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건데 어반 리튬 만약에 한다면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아주 그거 그래서 지었군요. 바뀐 거 아닌가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명을 바꾼 걸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주력 그 기술자 전웅 박사라는 분이 폐배터리에서 혹시라도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림이 될지 그건 앞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폐배터리 관련 더 대형사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에코프로도 얘기하고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분쇄해서 블랙 파우더를 분쇄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빼내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성일아이텍 우리 뭐 또 뭐 있죠, 뭐 몇 개 있는데 그 회사들이 리튬을 추출해내는 기술은 아직까지 뭐 없는 걸로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튬 관련된 이 회사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차별화 포인트가 될지 한번 폐배터리 관련주 플러스 어반 리튬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그죠?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머리 아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또 특징주 뭐 중국인들 관광객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서 막 리오프닝주들이 다 와장창했는데 오후장에는 다 낙폭 다 줄였어요. 초반에는 뭐 큰일 날 것 같이 뺐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날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와장창 쏟아내다가 또 이제 낙폭을 다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리오프닝주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다 아니면은 좀 봐야 된다. 뭐 한번 생각. 저는 일단은 뭐 길게 봤을 때 뭐 어쨌든 이거는 리오프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물론 급격한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병원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감기약도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제가 주말에 이렇게 체크하니까 3천만 명이 확진자가, 그러니까 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가정했으면 60%가 이제 거의 확진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 걸린 거잖아요. 중국도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거로. 중국 50에서 80% 걸렸다는데요? 베이징 뭐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진짜 뭐 사실 데이터가 지금 아무도 모르죠.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많이 걸리고 나면 결국엔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간다면 리오프닝을 화장품이 되겠어? 그 다음에 항공이 저 엉망인데 되겠어? 그죠? 그랬던 분들이 올라가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좀 하락해줘서 좀 부담 없는 수준이 돼준다면 오히려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리오프닝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표를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최근에 중국에 이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 이용객 수 데이터를 보면 이미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급감했다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뭐 요새 나오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춘절 전후로 해서 피크아웃 친다 계속 실질적으로는 좀 피크는 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중국 또 이제 춘절 때 이동해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도 이제 거의 고점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 그 이후에 뭐 사망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다 이제 국내도 그렇고 유럽도 뭐 미국도 다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이가 이제 국내로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이제 다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막는다고 막아질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이제 재집권하고 나서 이제 3월에 이제 양회하면서 뭔가 이제 대책을 좀 더 내놓고 내수, 소비, 부양 이런 부분들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뭐 국내 지금 한알령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들 타고 있듯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가 항공이나 여행 요쪽 같은 경우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증편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안 들어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는 것만으로도 비행기 모자를 파이던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면세점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리오프닝은 큰 변화의 물줄기다, 바람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바이돌 하나가 큰 시냇물을 막을 수 없듯이 분명히 이거는 정말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그 중국의 그 3년 동안 눌렸던 그 보복 소비
이 방향은 어떻게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양책을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 내수에서 확실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 기업들은 확실히 수혜를 본다 수혜를 볼 수 올해. 있겠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3년 동안 안 오던 중국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빵이었었는데 아까 전기차랑 똑같아요. 빵이었었는데 성장률? 100명만 네. 돼도 엄청 튀는 거잖아요. 베이스 효과. 그죠? 베이스, 네, 네. 저베이스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분명히 올해 나타난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국내 로컬 화장품 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뭐 면세점, 뭐 다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난 것 때문에 이쪽에 조정이 있다면 이쪽은 분명 기회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들이다. 실적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좀 안 망하고 살아 있으면은 다 기회가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팀장님처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내수적으로도 좀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중국에서 소비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계속 눌러놓으면서 소비가 제일 많이 억제된 쪽들이 보니까 통신기기 쪽들도 엄청나게 예. 억제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런 쪽들도 나중에는 뭐 조금이라도 계속 효과가 있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뭐 IT 그렇죠. 기기들도 조금 수혜를 볼 네. 수가 있겠고 중국의 소비를 바탕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 보이는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죠. 뭐 의복도 마찬가지가 의류도 되겠고, 그렇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가전, 가구 뭐 다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반도체도 같아요. 좀 살아날 수 그렇죠. 있고. 반도체도 지금 통신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계 경기도 좀 오히려 회복할 수 연착륙. 있는 네, 네, 할 수 연착륙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계속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시장에 반영이 될 시간이 적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올린 금리의 파장이 올해 나타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올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랑 잘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좀 하반기에 좀 다운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이제 올해 올 때가 됐다. 실물 경기에 타격하는 시간이 그동안 없었다. 이 논리를 조금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아까 여러 엉뚱한 생각도 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그동안 문 닫았던 공장들이 지금 막 가동하고 있잖아요. 아, 또 이거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한동안 저희 공기 너무 좋았죠.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요새 공기 별로 안 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약간 또 봄날이 오기 전엔 또 또 뭐 관련 그런 테마? 관련주들이 가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살짝 해봤으면 좀 앞서갔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테마를 만들면 상당히 많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차이나 중국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추구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도 보면 YG 엔터 네.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뭐 베이비 몬스터인가? 네, 베이비 그것 몬스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양현성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네. 저는 1번이 블랙핑크 이적설 뭐 이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중국이 한한령 하면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게 풀리고 풀리면. 실질적으로 올해 만약에 엔터사들이 중국에 들어서 공연을 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수혜볼 업체가 YG 엔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가 네. 되겠지만 그래서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도 엔터사들한테도 기대해 볼 있을 수 수 있는. 있고 그다음에 뭐 콘텐츠들은 당연히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업체들도 맞겠지만 정말 경기랑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망가졌던 반도체마저도 살릴 수 있는 게 중국인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최악은 이미 좀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지금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1분기 중에 기업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요 시기만 좀 잘 지나면 좀 뭔가 좀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거래 대금도 최저죠. 뭐 거래량도 없죠. 그다음에 뭐 신용 물량 문제라고 그러죠. 실적들은 다 엉망진창이라고 그러죠. 뭐 호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까 현대차 이슈에서도 오늘 기대 안 했는데 뭐가 하나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기대 안 하고 있던 데서 뭔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반기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또 생각지 못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상반기 금리 인상 일정 부분 하고 스톱하고 이제 뭐 계속 보류하면서 갈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도 뭐 규제 다 푼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풀 수 있는 거 다 푼다. 뭐 그린벨트까지도 풀려고 생각 중이다. 막 강남 3구하고 뭐 용산 빼놓고는 뭐 규제 다 푼다. 뭐 이런 지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려고 내수가 하는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계속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안 풀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정책이 먹히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확 좋아질 때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도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잠깐 중국인들 못 움직이게 하는 걸로 막히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움직이면은 그쪽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통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제가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만 자료 많네요. 요거 그러면 아마 부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더 이제 뒷받침이 될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중국의 교통 체증 정체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 최근에 이제 북경 쪽만 제가 한번 따로 뽑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밑에 있을수록 너무 차량이 없다, 한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차량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12월 중순부터 피크 치고 좀 많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짜 이제 이렇게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우리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좋다고 하는 쪽 부분이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인해 전술은 나중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있어요, 팀장님. 뭐 있죠? 두 분인데요. 일단은 DK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일단 셀케가 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요? 아닌데? 가격이 안 맞는데? 62,500원? 셀케 62,500원이 뭘까요, 도대체? 62,500원에 사셨으니까 맞을 수 있겠네요. 맞네요.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62,500원에 매수해서 20% 비중이시래요. 배당락 이후에 담았는데 갑자기 너무 빠져서 걱정이시래요. 팀장님께서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요? 네. 자, 이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종목 맞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까 부장님하고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그 수급적 이슈가 이 종목에도 고스란히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딱 배당락 이후에 하필이면 담으셨는데 조금 너무 빨리 성급하게 담으셨는 게 아닌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배당락부터 해서 금융투자에서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배당 차익 거래를 주로 많이 또 담다 보니까 고스란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물량을 지금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수급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 이미 나올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필요하다.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펀더멘탈적으로 뭐 안 좋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연초에는 이런 수급적 이슈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이후로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한번 지금은 뭐 배당 이후에 사셨는데 지금 수급적 이슈로 빠졌다고 바로 손절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몰라요. 원래 이제 얼마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본전 정도 오시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성장률이 더 나오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케어젠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었나요? 우리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했었죠.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원래 증익이 명확하고 좀 많이 나올 새로운 것들이 있는 기업들로 조금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섹터 안에서 비중을 그래서 20%인데 한 절반 정도 10%로 줄이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체 매매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물타기는 아니고 비중을 줄여서 종목을 교체하다. 또 하나는 경아님인데요. 이분도 채팅방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다른 경아님은 아니시겠죠? 유일 로보틱스 마이너스 43%. 상담 부탁드리는데요. 민재기 팀장님께라고 딱 찍어서 하셨어요? 이거 또 안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부분이네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케어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그 회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뭐죠? 우리 비만 관련돼서 네, 하는 네. 그 먹는 그 원래는 당뇨 네네네네, 건강식이죠. 네, 건강식이 아마존에서 워낙 지금 잘 나가서 뭐 품절 뭐 이렇게 또 계속 뜨는 거 뭐 한 번에 만 세트 네. 들어오면 그냥 바로 품절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 없었던 신제품이 올해 저는 추가되는 걸로 또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 매출의 그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 한번 봐야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네, 맞아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요거 줄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양봉이 일단은 저는 기분 나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행보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양봉의 시가를 깨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네, 네. 아마 뭐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선이 아마 여기 그어져 네. 있겠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하락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뭐 아까 마이너스 40%라고 하셨나요? 43. 아, 43. 그러면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이 유일 로보틱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수준까지 지금 2만 원대 초반이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저기는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저는 로봇도 결국에는 빠지지 않는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도 초성장 테마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인건비도 문제고, 그쵸. 기업들이 결국에는 어쨌든 저출산도 네, 저출산도 그렇고. 문제고, 로봇으로 조금 계속 협동 로봇이라든지 대체해가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맞습니다. 계속 나타날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낙폭이 크고 상승 출발했던 위치까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움직이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다시 다만 물론 주가 조정은 워낙 시장이 안 좋고 금융투자 물량이 아직까지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왔다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조정을 미리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만들어질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때 뭐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른 로봇 테마주들이 강하게 오히려 할 때 기다려서. 로봇주 중에서는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SPG라든지 실적이 있는, 차라리 편안하게 바꾸고 싶으시면 그죠? 실적이 명확하게 차라리 있는 종목으로 가시든지. SPG는 네. 진짜 좋은 종목인데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쪽이 있다 보니까 가전이 실적이 원체 안 좋다 네, 보니까 많이 영향을 빠졌는데 받았죠. 네. 제가 아는 한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뭐 그거고 네. 하나 더 있다면 뭐 삼성 쪽으로 OEM 뭐 ODM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탑스가 그나마 네, 인탑스. 뭐 네.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이 숫자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OEM 하면 앞으로 삼성 쪽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되는 삼성도 것 그때 같아요. 헬스케어 로봇 같은 네, 이제 조만간에 그죠? 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로봇 관련돼가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물론 다른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조금 나오셔서 로봇 관련 중에서도 좀 주도 대장으로 종목 대장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아. 맞지 회복하는 데는 더 네, 빠르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테마가 다시 움직일 때 대장주로 갈아타기로 네네. 좀 추천드린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은 그러면 이미 안 하고 가격 조정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43%에서 손절하고 뭐 움직이는 위치는 저는 아니지 않나. 43%에서 손절하고 본전 가려면 거의 따블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한번 반등 줬다가 빠졌던 구간이 보니까 한 28,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되네요. 네네. 네, 이 정도는 로봇 테마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한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정도 움직임이 나면 분할로 비중 줄이셔서 한번 네. 교체 매매를 한번 대장주로 해보시는 거. 교체 네, 매매하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섹터 안에서 네.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올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비중 절반 정도 줄여서 하시고, 매출 그래스가 확실히 좀 보장되는 확실히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대장주로 바꿔타기 테마가 형성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팀장님이랑 같이 방송하니까 네. 되게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저만 좋은가? 이 공합이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방송 공합이. 네. 네, 아니 네. 제가 무슨 얘기하면 딱딱 자료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네. 뒷받침을 앞으로도 해드리도록 제가.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중국 북경에 이제 지하철 네네네. 이용자 수 딱 보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네. 말로만 하니까. 네네. 네, 근데 팀장님이 딱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네. 제가 말한 게 뻥이 아닌 거가 되니까 네네. 되게 좋네요. 왜냐면 저희 막 방송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네. 자료 사용을 못 해요. 음. 타사 자료사를 사용을 하려면 그것도 다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네.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였어요, 저는 지금. 입만 살아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팀장님이 도와주시니까 좋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 사실 새해 첫날인데. 그러니까요. 좀 스타트가 이래 모양이라서 좀 속상하긴 한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올해 양봉은 나겠지. 연봉으로 됐을 때 뭐 네. 이런 기대는 좀 살짝 해보게 되네요. 전강 후약보다는 전략 후강이 나가는 이게 거니까. 좀 기분적으로는 좀 네네네, 낫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워낙 강세 보이다가 오늘은 또 많이 달러가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중국으로 돈 많이 가느라고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을 더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제일 덜 팔았더라고요. 대만, 인도 많이 팔고 우리나라 조금 팔았더라고요. 조금 팔아도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좀 근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수급이 완화되면은 지금의 힘든 시장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1월 달이 원래 좀 1월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 1월 효과 뭐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자격증 공부할 때 했던 1월 효과, 제뉴얼리 이펙트. 아니, 그러니까 좀 까치가 좀 좋은 소식을 물고 네. 올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뭐 아직 이제 뭐 하루 거래일이니까. 네. 1월 효과 음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죠? 네. 네. 일단 한번 1월 효과 기대해 보시고요. 좀 힘들게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민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